요거 앞으로 이제 문제를 좀 내보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내볼 테니까, 문제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내 걸로 숙달을 해야 되는데,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 N자형이라는 패턴 자체가 별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지하고 저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N자형이라는 게 보통 이 상승과 하락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렇게 N자형으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N자형이 있고, 급등이라고 하는 우리 N자형이 요거죠. 이게 급등이에요. 요렇게.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구별하시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급락 부분을, 자, 이거라고 보죠. 여기서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냥 보기만 하면 요런 식으로 올라간 거라고 착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요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그림으로 그렸던 거랑 똑같아요.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받고, 올라가서 또 여기서 한번 받고, 요렇게 된 거예요. 이 작은 거 안에서도 급등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이 캔들의 수가 조정이 되는 그 캔들의 수가 적은 거예요. 그냥 꼬리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시작하는 종가와 시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것도 그냥 급락이 아니고요. 요렇게 뚝 빠진 게 아니고, 보시면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쵸?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올라가고, 요렇게 빠진 거예요. 꼬리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돼요. 꼬리들 보면은 요런 식으로 갔다가 꼬리 한번 만들고 올라가서 다시 꼬리로 만들고, 요런 식으로 된 거예요. 여기서 꼬리를 만들고 요렇게. 이 조정받는 순간이 극도로 짧은 거예요. 그게 급락이고 급등인 거거든요. 물론 예외는 존재해요. 뭐냐면, 뭐 예외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네요. 요런 것들 그냥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쭉 장대로 올라가는 거, 요렇게. 그렇지만 장대로 올라갔더라도 요런 현상들이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한번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급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과 하락은 절대적으로 N자형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요런 식으로 일자로만 계속 상승한다, 이런 차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얘는 실제로 보면은 요렇게 하락했다가 한번 만들고 요런 식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승과 하락은 항상 N자형으로 시작된다는 것. 그러면 N자형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해요. 뭐냐면, N자형 타이밍은 두 가지예요. 외우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요렇게 N자형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쵸? 요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가 가능해요. 돌파되는 순간 요때 요렇게, 또 여기가 돌파가 되는 순간 요때, 요럴 때 매매하는 타이밍이 존재를 해요. 한마디로 이것도 돌파가 되겠죠. 왜? 그냥 이게 상승 N자지만 요것만 뚝 끊어서 열로 옮겨 본다면, 얘는 여기서 요렇게 된 거예요. 저항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렇게 저항이 존재하죠. 이 저항에서 받아서 하락을 하냐, 아니면 여기를 돌파해서 상승을 하냐, 이 차이인 건데, N자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그냥 돌파하는 순간인 것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보면, 여기도 잘라서 보면은 돌파가 저항대를 돌파를 한 거고, 얘도 잘라서 보면은 요렇게 저항을 받고 내려간 게 아니고 요 저항대를 돌파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자형은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 번씩 주고요. 그리고 변곡이 있어요. 변곡이 뭐냐면, N자형에서 변곡은 간단해요. 요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요 저항대가 깨진 거예요. 여기가 변곡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가지 타이밍이 있다는 거. 돌파냐 변곡이냐. 한마디로 이 변곡이란 얘기도 이 흰색 선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가 깨지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가 깨지는 순간. 왜냐면 이론적으로도 아시고 있겠지만,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항이 돌파가 되면은 지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여기 있던 매도 세력들이 이쪽으로 후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지지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땅 주인이 원래는 매도 땅이었는데 매수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수 세력들이 지지 역할을 해주니까 여기가 지지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고,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매도 세력이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을 거라고요. 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다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뚫었다는 얘기는 이 내려오는 매도 물량들을 매수 세력들이 다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매수세의 힘은 매도 세력의 물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매수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돌파가 되면 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N자형이라는 게 이거의 반복인 것 뿐인 거예요. 저항이 돌파가 되니까 이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저항이 돌파가 되니까 이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고, 요게 N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뀌었던 요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깨지게 된다면은 변곡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끝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 내용이 끝. 볼게요. 얘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깨진다면은 변곡이 발생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쵸? 그러면 이 변곡이라는 것 자체를 N자형의 변곡, 한마디로 기존의 지지나 저항이 깨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N자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여기가 깨지면서 변곡이 나온 거잖아요. 이 변곡은 어느 때 활용하시는 게 좋으냐면 전고점 그리고 전저점 부분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N자형 변곡이라는 게, N자형 변곡이라고 하는 요게 어느 때 가장 잘 맞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당연히 전고점에서는 잘 맞아요. 자, 이게 전고점이라고 볼게요. 여기 전고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곡 매매는 두 가지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완만하게 얘가 올라왔다고 볼게요. 이 전고점 부분에서 전에 있던 저항 역할 했던 곳이 깨지는 요 타이밍 때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강한 전고점 부분이었고 저항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변곡을 만드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아요. 이때는 확률적으로 대단히 높겠죠. 왜? 저항까지 받았으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왔을 때 전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변곡, 기존의 요 지지, 최근에 지지 부분이 깨지는 여기가 변곡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매매를 하시려면은 이게 중요해요. 이런 완만한 상승세가 아니고요, 급상승세를 보일 때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 얘가 그 올라가는 기울기가 클수록, 급하게 올라갈수록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고 변곡이 발생이 되면은 추세가 꺾일 확률이 높아요. 가장 베스트는 이런 거겠죠. 갑자기 얘가, 우리가 노려봐야 될 게, 여기서 요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여기서 요런 식으로 지지 구간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 요런 식으로 빼버린다? 여기가 깨진다? 지금이 딱 요런 순간이죠. 요 위에가 딱 그런 순간이에요. 보면 급하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한번 줬고, 또 급하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한번 줬고, 다시 급하게 올라와 줬어요. 그쵸? 근데 여기가 기존의 저항이라고 볼게요. 옆에 저항이 있었어요. 요런 식으로 저항이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럴 때 급하게 올라왔는데 얘가 상승세를 타려면 여기를 지켜주거나, 그쵸? 여기를 지켜주고, 여기 음봉 확대해서 볼게요. 얘가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지지를 받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였으면 여기를 뚫어야 된다고요. 요렇게. 근데 뚫지 못하고 여기 지금 흰색선 그려놨던 요 지지가 요때 지금 깨졌어요. 여기서부터 변곡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급등을 하게 되면은 급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을 때 이런 변곡이 나오면 확률적으로 대단히 높은 거예요.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이거는 메모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항에서 N자형 좀 적어 드릴게요. N자형 패턴에서 변곡 매매를 할 때 가장 좋은 유형, 첫 번째가 뭐냐면 강한, 중요한이라고 할게요. 중요한 저항 구간까지 급등이 발생하고, 그리고 변곡 현상이 나왔을 때, 이때가 중요해요. 어떤 때냐면, 이거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자, 여기도 볼게요. 기존에 내가 요렇게 여기가 지지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요런 라인에서도 지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쵸? 근데 급락을 하네? 그쵸? 급락을 했어요. 요렇게 바로 내가 전에 봤던 요 지지 구간까지,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이걸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빠진 거예요. 급락이 나왔어,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급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급하게 올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급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만큼 급한 구간이 많다는 얘기는 매수 매도 세력들이 혼조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지 구간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볼게요.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여기라고요.
요거라고요. 기존에 마무리가 됐던 순간, 그리고 시작을 해서 내려왔던 순간, 이 두 개가 맞물리는 요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가 지지를 받은 다음에 여기 딱 기존에 저항이었던 부분에서 멈췄어. 근데 요 구간이 어디죠? 기존에 봤더니 여기서는 지지 역할을 해줬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뚫으면 변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뚫었죠. 하락으로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가 지지 역할을 해줬던 전저점인데 뚫렸기 때문에 저항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얘가 요 밑에 하단에서 여기서 저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얘가 하락을 할 거였으면은 여기서 바로 또 요렇게 쭉 빠져야 된다고. 여기서 바로 요렇게. 그래야지 급락이 이어가죠. 근데 요런 구간에서 변곡이 발생이 됐으면 여기서 우리가 롱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매매할 때 좋은 거는 내가 여기서 롱을 잡았지만 손절은 어디? 이거 깨지면 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여기까지 죽었냐? 선을 그어보시면 나와요. 급락했고 변곡이 발생해서 급등을 하겠지만 급등을 한 만큼 저항대에서 좀 잘 걸리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집었으면 1차로는 이런 라인에서 청산하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 요 부분이나 여기 부분 혹은 여기 부분을 목표가 1차로 설정을 하고 여기를 1차 목표가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어가는지를 보면 돼요. 요렇게. 이게 되셨나요? 이게 변곡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만 가지고 변곡 타임을 노려서 매매하시는 것도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쵸?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일단 N자형 패턴에서 변곡 매매를 할 때 가장 좋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좋은 유형은 첫 번째가 중요한 저항이나 지지 구간까지 급등, 급락이 발생하고, 그리고 변곡 현상이 나왔을 때, 변곡 현상이 나왔을 때가 어디라고요? 여기, 요거 내려갈 거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야 돼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거 내가 집었는데 급락하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매수했는데, 그냥 저가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이거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무서운 급락이 나오려면은 여기를 돌파를 해냈으면 안 돼요. 여기선 바로 이렇게 빠졌어야죠. 그래야지 급락이 이어가는 거고, 여기가 깨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돌파가 됐다는 얘기는 변곡이 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유형.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N자형이 급락 정도까지는 아니고, 급락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때 요런 거 그냥 외우세요. 요 정도 기울기, 요 정도 기울기. 그리고 이 기울기가 요 정도로 조금 경사가 있는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급등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급한 형태로 올라갔고, 그리고 조정 구간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에 저항 부분에서 변곡 현상이 나왔을 때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급락이 맞아요. 얘도 급등이 맞고요. 그쵸? 근데 얘는 이상하죠. 그쵸? 급등도 아니고 급락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 얘가 천천히 올라갔냐? 아니에요. 이게 얘가 실제로 그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와 좀 급하게 올라가는 차이가 뭐냐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요렇게 조정받는 구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좀 깊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조정 구간이 극도로 짧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린 거예요. 좀 구분이 이해되시나요?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데, 조정 구간이 짧은 거예요. 짧게 쳐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급등이랑 이렇게 훅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 구간이 짧게. 요거 좀 이해되시나요? 조정 구간이 짧은 거,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급한 형태로 올라갔고 조정 구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 요거를 외우세요. 그냥 요런 패턴 한번 눈에 익혀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서 요런 저항대에서 맞물려서 요런 식으로 변곡이 발생하는 순간 여기가 깨진 거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N자형 패턴에서 변곡 매매를 할 때 가장 좋은 유형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은 뭐냐면 급하게 올라오고 급하게 떨어지고, 이게 단서로 붙어요. 실제로는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려면 어떤 식으로 올라와야 되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줬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가까지 올라와야 된다고요. 조정을 많이 하면서. 근데 얘는 별다른 조정 구간이 없이 짧게 가져가면서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빠르게 올린 거예요. 그 얘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게, N자형 패턴의 변곡 매매를 할 때 가장 좋은 유형, 그리고 내가
제가 봤을 때 저항과 지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저항과 지지까지 빠르게 도달하고 나서 변곡이 발생했을 때를 타이밍으로 노리시면 되게 좋아요. 요거를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은 변곡 매매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발생되는 이런 변곡들도 먹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 뭐 5틱이건 10틱이건 요 정도만 들어가도 되니까, 한 10틱 5틱만 먹어도 수익이 나니까. 근데 코인은 조금은 안 좋은 게, 조금 먹으면 수수료가 꽤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수익을 챙기기에 용이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참고로 해보세요.